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 가소성은 내가 스스로 학습하고 주변의 환경,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신경 가소성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20대 초중반까지 높고 그 이후부터는 신경 가소성이 점점 떨어져요. 내가 나의 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대, 20대 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자기 수양을 쌓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래된 주제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질문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꼭 나오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나 이거 타고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유전적이야. 어쩔 수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내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도 아마 하실 겁니다. 아마 전자가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점일 거고, 후자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영역이 뇌과학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 타고난 나이며 무엇이 만들어진 나일까? 이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케빈 미첼 박사님의 우리는 무엇을 타고나는가 라는 책을 리뷰하면서 그 질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사실 어디를 가도 제가 강연을 하면 이 질문을 꼭 받아요. 우리 아이의 성격은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전적이냐, 환경과 교육의 영향으로 바뀌었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답하기가 어려운 게요.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캠프가 약간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하드코어 생물학자, 유전학자, 이 캠프에서는 DNA고 유전자로 타고나는 거지 라는 걸 사실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이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 캠프에는 어디가 있냐? 뇌과학자, 심리학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타고난다 할지라도 사실 뇌가 새롭게 보여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위기를 겪게 되면 심지어 뇌의 일부를 수술해서 떼어나고 나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타고난 어떠한 차이를 나중에 학습으로 또는 내가 선택한 환경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진짜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쪽 캠프 다 과학적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정반대의 캠프에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정치 캠프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왔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눠보면요, 보수 캠프 쪽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신념들이 좀 더 강하냐 하면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자를 발굴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능력주의라는 얘기가 늘 나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똑똑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창업해가지고 정말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각자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목소리들이 보수 캠프에서 좀 강하죠. 그래서 이쪽 캠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유전자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타고나는 게 달라요. 타고나는 게 다르면 각각에 맞게 똑똑하고 나라에 기여할 사람들은 그들이 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게 보수 캠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보 캠프 쪽에서는 사실은 약간 반대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죠. 사람은요, 교육의 기회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뉘어놓고 계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똑같은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평등주의를 조금 더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캠프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남녀, 노소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진보 캠프에서 역사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전자 결종론입니다. 사실 이게 좀 슬픈 역사인데요.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프랜시스 골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어요.
사실 이 과학자가 우리가 성격 측정을 하거나 기질 측정을 하거나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측정하는 그 테스트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기여를 했지만 이 사람의 사상 자체가 인간을 여러 계급으로 나눠놓고 더 우수한 민족이 있다, 더 우월한 인간이 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보려고 하는 굉장히 문제적인 우생학의 창시자로 꼽히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의 나치 정권이 이러한 종류의 사상에 심취해 있어서 인간을 분류하고 더 우월한 인간, 더 열등한 인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적인 시도를 했던 것 역시도 아주 비극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 정치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우리가 우생학 얘기를 하거나 인간의 우월성, 열등함 이러한 것들을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학을 떼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최신 뇌과학, 최신 생물학, 최신 유전학, 최신 심리학 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생각보다 타고나는 영향이 되게 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타고나는 유전자, 타고나는 DNA, 그리고 우리가 타고나는 뇌 구조의 차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순간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때문에 내가 특정한 성격, 기질,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된다는 거는 어린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저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있는데 둘이 성격도 다르고 몸매도 다르고 어떻게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름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되게 흥미롭게 진화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냐면 타고난 조그만 차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경험들이 아주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늘 반항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모랑 부딪힐 때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좀 공격적인 말투가 오고 가기도 하고 갈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험들을 겪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또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넘어서는가라고 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겠죠. 반면에 되게 수능적이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누군가랑 부딪히는 갈등 상황이 싫어서 따르는 성향의 경우에는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라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격으로 커가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의 시작점에서의 변화 때문에 자라나면서 하게 되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다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다른 성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어떤 예술적 감성이 뛰어나서 음악에 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음악에 끌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디서 노래가 들리면 더 듣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많은 음악적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내 뇌가 음악적인 어떠한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음악적인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감수성이 더 풍부해지는 대로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음악에 끌리는 어떤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뇌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이와 관련된 경험을 더 많이 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타고난 게 유전자가 역시 바흐 집안은 다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력, 가족력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게 단순히 DNA와 유전자만의 영향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게 되는 환경적인 또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어떠한 경험들까지도 합쳐진 게 유전력 또는 가족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 가소성은 내가 스스로 학습하고 주변의 환경,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신경 가소성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대 초중반까지 높고 그 이후부터는 신경 가소성이 점점 떨어져요.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의 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이냐 환경이냐라고 할 때 태어나자마자는 유전의 영향이 강해요. 그러다가 환경과 교육, 이 영향이 점점 올라오고 시간이 갈수록 쌓이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50, 60, 70, 80이 되어갈수록 다시금 나의 뇌는 원래 타고난 유전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발휘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나의 뇌를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동기, 청소년기 젊었을 때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노력의 양을 점점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대, 20대 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자기 수양을 쌓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전 요즘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도 약간 ADHD 성향이 강하긴 했지만 약을 먹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 스스로를 분석해 볼 때 나의 ADHD 성향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좀 어려운 경험을 하고 특히 부모와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ADHD와 되게 비슷한 종류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 내가 경험했던 좀 어려운 경험들이 가끔 가다가 내가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내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날 만드는 걸까? 그게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과 트라우마 때문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어머니도 비슷한 종류의 성격 기질, 성향을 가졌던 것 같고, 외할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ADHD 성향은 어찌 보면 유전적으로 내려온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분석이 한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의미 있는 질문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 나는 약간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여러 쪽에 집중이 분산이 되면서 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최대한 잘 마련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나의 신경간섭성을 활용해 주는 게 가장 생산적인 종류의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문제가 나의 경험의 영향인가, 나의 유전의 영향인가, 둘 다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것을 보완하고 또 내가 스스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건 다 좋아, 이것만 하면 됩니다 라는 형태의 솔루션이 맞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것들은 다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너가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솔루션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실행해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문이고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유전이냐, 환경이냐, 선천이냐, 후천이냐. 어찌 보면 그 질문이 나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영향이 있다가 맞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타고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궁금해하긴 하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역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타고났건,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